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어, 저번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생각보다 큰 규모의 은행입니다. 막 이렇게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요런 수준의 은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큰 규모의 은행을 가지고 있었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얘네 구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요 고객이 스타트업 기업이랑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대출도 내주고 요런 상황이고, 이 친구들이 돈을 벌면 예금을 맡기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이 친구들이 사정이 좀 안 좋아지니까 "우리 예금 좀 돌려줘."라고 했는데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오면서 급여도 못 주고, 그러면은 미국 노동법에 의해서 이 직원들은 해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도 예금을 "우리도 돌려줘."라고 했더니 "없는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물린 거죠, 이 친구들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터진 거냐. 지금 2008년 이후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이 파산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좀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왜 터졌느냐?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디파짓 자체도 하이 리스크한 자산 쪽에 디파짓을 좀 넣어 놨던 거고, 그리고 자산 대비 어 대출도 많이 내주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은행에 물린 기업이 어디냐? 구 지금 총 자산의 26% 정도 물려 있다. 뭐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볼 만한 데가, 네, 로블록스. 이 돈 너무 누나 괜찮나 싶죠. 그리고 서클. 여기가 중요한데, 서클이 그겁니다. USD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1달러랑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밸류가 맞는 코인을 요렇게 가지고 있던, 이슈했던, 네, 고 지금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물린 게 40빌리언이다.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 그 기업 말고도 지금 여러 곳이 지금 물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지금 요 치사한 영감님 며칠 전에 3.6밀리언 다 팔아치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금 보험 안 되냐? 있습니다. 연방 예금보험공사, FDIC라는 데가 있는데 보장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요. 25만 달러면 그냥 개인이 들고 있을 수준이죠. 기업이 이 정도만 넣어놓지 않죠, 은행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예금만 해당이 되는 거고, 주식이나 채권 뭐 이렇게 투자금 요런 데는 지금 보장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은행 금고, 그리고 그 내용물 보장 못 한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어느 정도 대비는 해 놓은 상태죠. 네. 지금 이 리버스 레포 계좌에 돈 이만큼 넣어 놓은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초과 준비 지급금 뭐 고 지금 금리도 이만큼 올려 놔서 "여기 넣으면 우리가 이자 줄 테니까 여기다가 너네 돈 넣어 놔라."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야, 뱅크런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넣어 놔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돈을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다가 돈을 넣어 놓고 있다가 지금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국채도 많이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채가 최근까지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실액이 컸던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은행들이 CD 금리를 올린다라는, 경쟁적으로 CD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CD 금리라는 게 예금 이자입니다. 예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라는 거죠. 지금 이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시니어 론 오피서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한마디로 시중은행에서 음, 이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어, 대출을 얼마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내용인데,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맥스로 해서 보시면 지금 거의 꽤나 높게 대출을 막고 있다, 안 해주고 있다, 깐깐하게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은행주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죠.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보시면, 네, 요런 상황이고, 왜 그럼 실적이 안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금 금리로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빨아당겨가지고, 어, 대출을 내주고, 그걸로 먹고 사는 곳인데, 대출 조건은 점점 깐깐해지고, 예금은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중은행 이 디파짓 금액이 쭉쭉쭉쭉 빠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엄청 많이 빠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크레딧 카드 론은 엄청 늘고, 자동차 지금 대출 여기 보시면 론이 지금 갑자기 차를 못 사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도 커머셜이랑 인더스트리얼 이쪽 론도 지금 엄청 늘어난 상황입니다. 요거는 2022년 3분기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기업 파산 신청. 지금 첫 2개월 동안 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워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2달 만에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이게 2010년도 이후 지금 최고 기록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뭐 약간 좀 요거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코로나 이후에 파산율이 좀 줄어들다가 요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레벨 체인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이 추세가 갑자기 꺾일까라는 거죠.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도 파산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2년 4분기 미국 은행 지금 자동차랑 카드 연체 추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높아가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신용이 박살이 나는 거죠. 크레딧 카드랑 자동차 론 땡긴 거 지금 빚 못 갚고 지금 박살이 난다는 거고, 이렇게 신용 문제로 약간 쪼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소비가 좋다라고만 나오죠. 그리고 실업률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근데 소비가 좋았던 건 크레딧 카드 때문인 거죠. 크레딧 카드 써서 그냥 론 땡겨가지고 계속 써제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네, 은행에 돈 들어오는 건 없어지는데, 돈을 쓰기는 엄청 쓰는 거죠. 크레딧 카드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은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중에 여기 펀더멘털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친구들만 뽑은 건데, 한 29개 정도 은행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리틀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맨이 엄청나게 긴 장문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윗을 이렇게 날린 사람 잘 없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남겼는데 주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야, 우리 뱅크런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월요일까지 해결 안 하면 이거 뱅크런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정부가 나서서 이거 예금 보장해줘라.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때마침 네, 지금 FOMC 갑자기 보드 미팅이 열려버리죠. 월요일 날 연다라고 지금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방준비은행 지금 FOMC 갑자기 이 실리콘밸리 붕괴 때문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빌 에크먼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하라라고 하는데 정부가 그럴 깜냥이 되냐는 거죠. 지금 이게 3월 9일자 목요일 거 어, 재무부 TJ 계좌 지금 스테이트먼트 들고 온 건데 요게 시작 가격이고 수익 마이너스 해서 지금 요거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번 달에만 지금 거의 한 40% 써버린 거 60%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40% 쓰고. 그런데 재무부가 이거를 어떻게 저 은행들을 감당을 하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월별 스테이트먼트도 들고 왔는데 지금 요런 내용입니다. 6월 달 보시면 작년 6월 달과 레벨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월 달 보시면 수입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출이 많은 달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4월 달 보시면 꽤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3월 내에 못 버티면 지금 터진다라는 거죠. 지금 터진다는 거죠. 뭐 6월 달 얘기하던데 6월 달 갈 것도 없이 지금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월 때까지 버티면 어떻게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지금 7월, 8월 이럴 때 보시면 없어요. 수입이 거의 없는 달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버티냐라는 거죠. 공화당이 빨리 이 채무 부채 한도 이거 안 늘려주면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은행이 이렇게 만약에 파산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예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FDIC 아까 말씀드렸었던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연준이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BIS가 어디 있죠? 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BIS 이거 뭐 여기서 이제 내놓은 건데 그때는 80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좀 줄어들어서 이제 65조 달러로 지금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차 대조표에 기록이 안 된대요.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차 대조표에 기록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은행이 얼마나 많은 규모로 이게 이제 거의 외환 시장이거든요. FX, 수합 요런 건데 이제 요 대비 터지면 그냥 바로 블랙스완이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 미국 국채 시장 전체 규모 2.5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금융자산 가치의 14%고요. 이게 터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참고로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경력이 1년밖에 안 되는 주린이인 거고, 그런 사람의 의견이라는 점을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부터 재정 상황이 비슷하거나 또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중소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책이 없다면. 만약에 뱅크런이 터지면 은행은 보유한 현금을 먼저 예금으로 돌려주게 되는 거고, 뱅크런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것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매각을 해서 예금 인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채권이 될지 어느 자산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든지 연준이, 아니면은 재무부가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예금 보호를 이제 해주겠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재무부 TJ 계좌 상태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이 없죠. 괜찮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을 반대하면 TJ 계좌 돈 들어올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은행 뱅크런을 막냐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뱅크런이 터지는 상황에서 FX 거래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걔네들이 들고 있는 그 스왑이나 이런 것들이 터진다. 만약 이걸 다 팔아 넘겨야 된다. 이러면 외환 시장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65조 달러짜리 뎁 저거 터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정말 잘해서 무사히 이걸 넘긴다 치더라도 연준이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결과가 6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테스트를 패스를 못하는 은행이 보고가 된다? 이러면은 연준이 확정 지어주는 거죠. 야, 얘네 은행 상태 안 좋아. 돈 빼서 튀어. 이렇게 확정 지어주는 거죠. 그럼 뱅크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은 약간 좀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었는데 일단은 TMF는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익절을 한 상태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어서 현금이 약간 쪼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물 채권 금리 4% 인근에서 폭풍 매집을 했고요, 정말. 그래서 수익이 난 거를 어느 정도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한 30% 정도는 매도를 해서 현금 보유를 조금 늘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사크, SARK만 제외하고 모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익절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배당 ETF, 뭐 이런 쪽은 그냥 손 안 댔습니다. 이거는 장기로 들고 갈 거라고 제가 결심을 하고 매집을 하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